한 회사에서 지난 7월과 지난달 불법 체류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 체류자 상습 고용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밀양 얼음골 사과 농민들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는 맞춤형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경남도의회 갈등이 경남도의회 교섭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양산시민단체가 주민 동의 없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최근 창원의 한 중형 선박 제조회사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파이프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미 넉 달 전에도 일하던 외국인 2명이 추락해 다쳤던 곳인데요. 피해자는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통보 의무 면제 제도 때문인데요. 그 사이 이 회사는 불법 체류자에게 또 일을 시켰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선박 제조회사입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선박 외벽 작업을 하다 추락해 다쳤습니다.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 체류자 신분이더라도 과실치상 등의 피해자는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을 들어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불법 체류자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통보를 의무적으로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 사고인 만큼 뒤늦게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사실을 창원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했을 뿐입니다. 그제서야 불법 체류자에게 일을 시킨 회사까지 확인된 겁니다. 결국 사건 발생 넉 달이 넘도록 출입국 사무소는 이 회사를 조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사이 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7일 베트남 불법 체류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파이프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베트남인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피해자로 인정되면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할 의무는 사라집니다. 업체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다 출입국 사무소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만 고용한 1인당 500만 원.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이런 문제점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체를 단속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하나의 구실이 됐습니다. 공단에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면책 특권이 있다 보니 기업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라도 피해자라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보 면제 제도가 불법 체류자 보호가 아닌 악용하는 회사의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닌지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올해 밀양 얼음골 사과는 냉해와 농약 피해, 3차례 찾아온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수확을 마친 농민들은 이제 홍보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축제에 이어서 이제는 도시민이 사과 농장으로 찾아오게끔 유도하는 마케팅을 펼칠 예정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얼음골 사과를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맛있게 사과를 먹어보고 한 봉지 가득 구매합니다. 올해 냉해와 태풍 등을 견디면서 겉모습은 못생기고 울퉁불퉁해졌지만 달고 아삭한 식감은 그대로입니다. 먹으니까 되게 달고 맛있어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펼쳐진 22번째 얼음골 사과 축제. 올해만큼은 사과 주산지인 밀양 산내면에서 축제를 열지 않고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축제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유난히 어렵게 키워낸 사과인 만큼 찾아가며 홍보하고 판매하기로 한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또 나름대로 손님이 많아서 좋았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공연도 보러 오시고 사과도 많은 사러 오시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2만여 명의 사람이 방문한 가운데
사과 판매액도 1억 원에 달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축제에 이어 오는 4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대형마트 체인점과 연계해 수도권으로 찾아가는 판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밖에 나가서 축제도 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농가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태풍을 올해 3번이나 맞았고 우리 어르굴 사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사과 농가와 밀양시는 얼음골 사과 브랜드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로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체험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얼음골 사과의 70%는 단골 고객의 방문, 택배 판매에만 의존하는 상황. 현재 농가의 10%에 그치는 주말 체험 농장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구매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행태, 그다음에 생산자의 교육, 그다음에 판파티, 생산자와 소비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제 현지 판매보다는 택배 내지는 우리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그게 지금보다는 훨씬 한 80%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1,500톤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산내면. 고객에게 찾아가고 또 고객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어려움을 딛고 재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경남도의회 여야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표단은 2일 경남도의회 교섭단체 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협약서에는 2021년도 도교육청 본예산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의원이, 이후 본예산 예결위원장 선출은 그때의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차질이 우려됐던 내년도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본예산 예결위 심사는 5일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양산 시민단체가 주민 동의 없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남양산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는 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예정 부지 100m 범위에 학교와 12,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며 사업 허가부터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고 인허가를 남발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설립 반대를 위한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현재 양산과 함께 함안, 고성, 함양 등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거제 앞바다에서 낚싯배 한 척이 좌초됐다가 통영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지난 1일 오전 9시 45분쯤 거제시 남부면 부겨도 해상에서 좌초된 8.55톤급 낚싯배 A호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지세포항을 출발해 선상 낚시 중이던 A호에는 선장과 선원 등 총 11명이 타고 있었지만 해경과 인근 어선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A호를 거제 지세포항으로 예인하고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4시 33분쯤 거창의 한 시장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5분 만에 꺼졌으며 점포 2개와 냉장고 등 집기류를 태우고 1,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통영의 섬 지역 주민들은 신분증 없이도 여객선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통영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승선 절차 간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사진 등록 시 신분증 없이도 여객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거주지 소재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창원 완월지구 셋들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회적 주택 공동홈 사업이 마무리돼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홍동 일대에 쥐어진 공동홈은 12개 주거동과 한 동의 입주민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동으로 건립됐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은 완월달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홈을 유지, 관리합니다. 김해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1억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기를 거부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억 원 상당의 생필품 500세트를 김해시청으로 보냈습니다. 기부자는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부품은 김해 시내 저소득층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일부터 밀양 삼랑진에서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아리랑 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아리랑 버스는 정해진 노선이 아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입니다. 2일부터 삼랑진에서 처음으로 운행되는 아리랑 버스는 지역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삼랑진역 기차 시간에 맞춰 버스를 운행합니다. 출퇴근 및 통학버스 이용자를 위해 아침 21회와 막차는 기존대로 운행하고 2회 시간대에는 이용 1시간 전 전화 예약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내년 1월부터 내이동과 삼문동 통학 노선, 그리고 밀양역과 표충사 직통 노선, 부산대 밀양 캠퍼스와 시가지를 오가는 버스 등 5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이 2일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내빙 유조선 2척을 1,875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 70cm 두께의 얼음과 충돌해도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 내빙 선박입니다. 이번 수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목표인 78억 달러의 91%인 71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창원시청 광장 일대에서는 제1회 경남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개최되기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축제 당일에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영상 뉴스로 만나보시죠. 일 년 동안 이제 어떻게 준비해오면서 특히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 솔직히 그 1년 동안 정말 힘든 것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이제 사고도 많았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오늘 축제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게 돼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에 대한 어떠한 뭐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받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아주 긴 역사를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럽다고, 엄난한 것을 보고 엄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내게 주어지기를. 경상남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경남 퀴어문화축제는 평생 계속될 겁니다.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일 오전 10시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을 갖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전 10시 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식을 갖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후 3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후 1시 김해시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1시 반 밀양행복교육지구 대토론회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2시 민주평통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6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후 7시 하만 군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2시 합천호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 MOU를 체결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8시 반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을 방문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경남도 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동물복지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오늘은 그 해법의 현실성에 초점을 맞춰 여러 내용 짚어보죠. 창원시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이를 가시화시키고 있는 젊은 정치인이죠. 지상록 창원시 의원 나오셨고요. 도내 반려동물과 동물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경남 길천사의 이정선 부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상록 의원께서는 최근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 이슈토크에서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아무래도 언급이 필요한 때다 이런 판단이 지역 정치인으로서 있었기 때문일 텐데 어떤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다는 것인데요. 네. 창원만 하더라도 등록된 반려동물이 4만 마리가 조금 안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가 되었지만 9월에 시행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아직 등록되지 못한 반려동물은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장형 칩과 외장형 칩 그리고 인식표를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데 네. 내장형 칩이 아닌 이상은 인식표를 잃어버리면은 이제 그 관리가 아직 못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의 개체 수는 늘어나면서 네. 유기견의 수도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들은 다 행정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목으로 다 남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사각지대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동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유기동물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점, 보호되고 있는 유기견 또한 제대로 된 보호라고 할 수 없는 문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점들을 이를 컨트롤할 행정력과 인력이 많이 부족했고 네. 이러한 사항들이 지역민이나 시민들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현재 창원시 유기견 보호소의 유기견들은 적정 수용 두수의 2배가 넘는 수용 두수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 창원시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네. 또 저희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예. 제 지역구에 마산 유기견 보호소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네. 의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도 유기견 보호소 이전과 테마공원화, 네. 유기견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결과 농업기술센터의 조직 개편에서 동물복지계가 신설되어 유기견 보호소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예. 이전까지는 축산과에서 담당을 했지만 전문적인 부서가 없어 애로사항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전문 부서가 생기고 나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데 훨씬 수월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고요. 네. 마산, 창원, 진해 각 세 군데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 곳에 통합을 해서 독일의 유기견 보호소처럼 예. 테마공원화가 된다면은 가족들이 놀러 와서 유기견들을 분양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생기는 거죠. 예, 그간 뭐 나름의 변화가 좀 있었네요. 네, 생각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민간에서 먼저 제기를 하곤 하는데, 자, 길천사가 보시기에 지상록 의원이 제기한 이런 변화들, 문제점들 좀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일단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의 문제는 다각도의 접근과 여러 방면으로서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행정 부분과 지속성 및 꾸준한 관심에 대해서 잘 중요한 부분인데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잠깐 언급하신 통합 이전의 문제는 여러 네.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장점만큼 단점도 큰 부분이라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동물을 키우거나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반드시 생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 생각의 깊이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생명은 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맞이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생명과 함께 할 땐 반드시 그에 따른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이 따른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 이런 다각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 복지는 단순히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이런 다양한 공익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호불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반면에 동물을 무서워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반려동물 이슈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꽤 많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변화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인데요. 요즘은 개를 개라고 부르지 못하고 강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개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 개를 개라고 하면 이제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인식이 많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개는 집 밖에서 이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 키우는 개에 불과했지만 요즘은 집 안에서 사람과 함께 산다는 의미로 반려견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변화를 이제 개를 키우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들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유기견 보호소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물단체의 이견 차이로 감정이 골이 깊었습니다. 여태 쌓여온 감정들을 풀어나가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을 했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애견인들도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동물 복지를 생명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남 길천사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동물 복지가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지 이전의 생명은 그 자체로서 존엄하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저 동물이 아니라 반려가족으로서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생명이 누려야 할 기본권들을 지켜주고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많이들 키우시는 개나 고양이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개는 적당한 산책이 필요하거든요. 산책이 꼭 필요하고 시간을 내서 그러면 저희는 산책을 해줘야 되고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도 반드시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의 특성상 높은 곳을 좋아하고 수직 활동이 아주 많은 거니까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캣타워라든지 스크래치 같은 기구들도 구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특성을 잘 고려한 환경을 제공했을 때 일단 최소한의 복지가 저희는 이제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아이들이 동물들이 사람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질병에 대한 예방, 노출이 되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고 혹시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그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동물을 맞이하기 이전에 그 동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공부를 습득을 해야 하고 그 동물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됐을 때 동물을 맞이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유기화되어서 동물 보호소에 오게 된 동물들이 위한 환경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같은 지역 안에서 동물의 생명권이 좀 박탈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동물복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거든요.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네, 물론 현실적으로 참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명권의 박탈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더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유기동물 발생 빈도 및 보호 두수에 따른 수용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동물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동물들의 기본권을 위해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 시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운영 방침, 그리고 이런 방침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 이런 시급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그 누구보다 현실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현장 봉사자와 관련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논의와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의 자리가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는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정선 부회장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정책이나 제도 등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에서 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국비 사업도 많이 따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이제 도나 시에서도 조금씩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창원시 동물 복지 문제가 좀 등한시되고 있었던 점은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불과 2,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은 정말 많이 나아진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아마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인정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자체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자체에서 한계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과 인력에 관한 부분이 있겠죠.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뽑히는 용인시의 경우에는 동물복지계가 아닌 동물복지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에 일을 하는 이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직만 7명, 임기제 2명, 총 9명의 인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185마리에 대해서 이 인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경우에는 837두를 보호하고 있지만 공무직 4명에 기간제 8명, 임기제는 단 1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호두 수는 4.5배에 달하지만 공무직의 수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담당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 예산과 권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하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의원님의 문제 제기 부분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아직은 미비하지만 지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지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개선 면에서는 역시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도의 노력도 저희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생명답게 보호돼야 함도 당연하고 역시나 그들을 돌보는 직원, 관계기관의 직원 역시 업무 역시 능률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돼야 함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들 생각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감사드리고요. 포괄적으로 보자면 복지는 어디 하나 필요하니까 직원들의 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 능률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도 이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시급하고 이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발씩 나아가는 행정도 저희는 기대가 되고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될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앞서 용인시의 경우와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창원시의 동물 복지 수준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창원시의 동물 복지 수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과 현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실정이지만 이번에 동물복지계가 신설되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유기동물의 수용 두수는 엄청나고 이에 비해 인력은 작고 유기견 보호소의 위치도 창원 같은 경우 파티마 병원에 위치하고 있고 마산의 경우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어 지역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상황이라 이러한 곳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수도 적은 편이고요. 이러한 수준은 대개 전국에 비해 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성과 추진력은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담당하는 축산과의 과장과 동물복지계의 계장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3일 전에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우수한 사례로 뽑히는 용인시, 군산시, 전주시, 고양시 등을 가면서 선진 견학을 통해서 창원시가 이제 배워야 할 부분들을 배워오고요. 테마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산을 올라다니면서 이러한 부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적극성과 열정은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을 위해서는 도민의 이해도 좀 수반이 돼야 할 텐데 자, 그래야 이 정책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겠죠. 그걸 위해서는 이 동물보호단체가 요구뿐만 아니라 이런 홍보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도민과 시민의 이해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는 여기 계시는 지상록 시의원님, 한은정 시의원님, 저희 이상인 도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의 정책과 함께 저희 단체도 무엇을 할 건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 근원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사람과 자연, 동물과의 공존을 맥락으로 학습을 하고 힘없는 생명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건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도 작지만 인식 개선 및 정보 알림과 공유 차원에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꾸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외부의 전단지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취직 권유라든지 그다음에 동물보호 입양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도 조금 더 시민과 도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취지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많이 논란이 된 문제죠. 반려동물 화장장 문제인데 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창원시 의원으로서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민간에서 가끔씩 이제 화장등에 대한 문제를 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민원의 소지가 많은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김해 같은 경우 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까지 확보했지만 지역민의 반대로 사업비를 반납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창원 근처에서는 이제 함안과 김해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소송을 통해서 3년 정도 기간이 걸렸던 곳이고요. 관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요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 이제 추측이고요. 그리고 사업성의 측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인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유기견 보호소의 사체 처리는 처리법상 의료 폐기물로 처리되어서 모두 소각을 하고 있는데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또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부분이 더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네. 만약에 화장장이 생긴다고 하면은 화장장뿐만 아니라 장례식장과 접목해서 안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창원시의 반려동물 화장장이 좀 앞으로 추진이 되려면 동물복지단체가 좀 나서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들을 좀 설득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이 화장장이나 그런 시설에 대한 반감을 가지거나 혹은 지역의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기도 했는데요. 네. 충분히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려동물을 키워보니 네. 이렇게 가족같이 키우다가 이별을 겪어보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네. 아, 이 역시 아주 필요한 부분이구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행법으로는 매장은 불법이니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이고 화장장마다 이용할 수 없다 하면 반려동물의 이런 유실감과 그 상실감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시설적인 면에서 구비되지 않은 시설적인 면에서 더욱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역의 주민과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짚어보고 대화와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로를 위한 협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노력을 해봐야 될 부분인 듯하고요. 네. 작은 바람이 있다면 모든 동물들이 가족 품에서 따뜻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그런 것을 사회가 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실원 입장에서 좀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제 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동물 단체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한테 이득이지만 네. 제가 중간에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양측에서 애로사항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이제 행정에서의 예산과 인력의 한계, 그리고 동물단체의 무리한 요구, 또 한편으로는 행정에서의 비적극적인 모습,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동물단체의 답답함,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생각이고요. 여태 들어주지 않던 동물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작했고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정성 부회장님 말씀처럼 생명의 존엄성을 인지하고 반려동물을 생각해야 하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첫 분양을 너무 쉽게 하는 문화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분양도 어렵고 키우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견이 발생되는 것도 아주 작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첫 시장인 분양부터 분양 후 등록을 강화해서 꾸준한 관리와 무분별한 분양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창원시의 변화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를 살기에 우리는 많은 문제점에 닿아있습니다. 반려동물 문제 또한 도민의 이견에서 균형을 맞추며 서로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게 함께 사는 최선의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12월에 들어서자마자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함안과 창녕 영하 4도 등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산지에는 새벽 한때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는데요. 산간 도로에선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에도 10도 안팎에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앞으로 나날이 추워지는 만큼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두꺼운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고요. 추위가 시작되면서 한랭 질환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과 적절한 수분 섭취, 실내 습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